모자가 19년 만에 재회했지만 뜻밖에도 왜곡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36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친아들인 19세 청년에게 사랑을 느꼈으며 심지어 남동생은 이 청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여성을 친어머니로 여기지 않고 배서 만난 다른 여성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사회 전체로부터 비난과 반대를 받고 있는 반면 그 여성의 전 남편은 오히려 이 관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흥미로운 전개가 아직 남아있으니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 뉴멕시코주 클로비스 마을에 사는 37세 모니카 마레스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모니카는 당시 남자친구와의 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남자는 등을 돌리고 떠나버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모니카를 혼란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매우 젊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으며 손에 쥔 저축도 없었지만 모니카는 그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니카에게 뱃속에서 하루하루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은 짐이 아니라 그녀 인생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현실 때문에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고집스럽게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자 모니카의 부모는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니카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출산 후에는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모니카의 부모는 그렇게 해야만 그녀의 미래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암울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묶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니카는 몹시 상심했지만 너무나 가혹한 현실 앞에서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출산일이 되었을 때 모니카는 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성애를 느낄 틈도 없이 부모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입양 시스템에 등록되었고 텍사스에 있는 한 가정에 입양되어 케일럽 피터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니카에게는 길고도 고된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았고 종종 궁핍한 상황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녀가 몸으로 낳았지만 키우지 못한 어린 아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니카는 2번 더 결혼하여 9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비록 삶은 넉넉하지 않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녀는 예전에 입양 보냈던 첫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이 되자 모니카는 옛날에 입양 보낸 아들을 다시 찾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다른 많은 어머니들처럼 그녀도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새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 차례 정보를 수소문한 끝에 그녀는 예전 입양 기록을 찾아냈고 케일럽이 텍사스에 사는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 가정은 정보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이는 모니카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모니카는 아들을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페이스북에서 수소문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케일럽의 개인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놀랍게도 케일럽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케일럽이 양부모를 설득한 끝에 그들은 그가 모니카를 만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에 18년의 긴 이별 끝에 두 모자는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텍사스에 있는 케일럽의 양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케일럽은 달려와 어머니를 꼭 껴안았고 모니카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모니카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것은 그녀가 그 순간 느낀 감정이
단순한 모성애와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고, 그것은 마치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억누르려 애쓰며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움을 보여주려 했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피터슨 부부의 동의를 얻은 후 모니카는 케일럽을 뉴멕시코의 클로비스로 데려와 막내 두 자녀와 함께 이동식 트럭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친아들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케일럽을 직접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일반적인 모자 관계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 안에는 가족애와 친밀함,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일상 속의 사소한 일부터 서로에게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트럭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두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두 사람 모두 연인과 같은 감정, 즉 남녀 간의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함께하면서 모니카는 마치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느끼는 진짜 감정을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모니카가 몰랐던 사실은 케일럽 역시 그녀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함께 지낸 지 단 일주일 만에 그는 모니카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모니카는 그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보살핌과 관심을 주는 존재였으며 그것은 어머니로서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모자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니카와 케일럽은 함께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케일럽이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가 애정 어린 표현을 했으며 그 순간은 진심을 담은 감정을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점은 모니카가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 따뜻한 제스처에 감정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특별한 유대가 여러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선택을 했습니다. 공원에서의 그 장면 이후 두 사람의 정서적 연결은 더욱 깊어졌고 이를 눈치챈 이웃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모습을 자주 보이자 일부 사람들은 즉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은 뉴멕시코 클로비스에 있는 이동식 주택에서 모니카의 막내 두 자녀인 유라이어와 조셉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모니카의 막내 아들은 케일럽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상 속에서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케일럽은 자신이 형이 아니라 두 아이의 아버지처럼 불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가족 내 사소한 다툼이 커지면서 모니카의 자녀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되었고 결국 이웃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웃들은 모니카와 케일럽이 가족의 범주를 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이 밝혀지며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체포된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고 함께 있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일럽은 그들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 관계와는 다르며 두 성인이 우연히 만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표현했고 그 시작이 자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세 청년인 그는 이 관계가 큰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두 사람 모두 성인이기에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케일럽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감정을 고백한 이후 그들은 뉴멕시코주의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즉시 두 사람을 격리시키고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니카와 케일럽은 $5,000의 보석금을 낸 후 정식 재판을 기다리며 석방되었습니다. 모니카는 자신의 자녀들과 케일럽 모두와 접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40대 여성인 그녀는 진심에서 시작된 관계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케일럽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은 모니카에게 매우 큰 아픔이었으며 그녀는 그를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계에 대해 비판을 받자 모니카는 자신들의 유대가 유전적 감정 끌림이라는 개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념은 성인이 된 이후 처음 만난 가까운 혈연 사이에서 감정적인 끌림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형제자매, 이복형제, 부모와 자식 또는 사촌 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니카는 케일럽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관계가 반대를 받자 모니카는 다른 자녀들 또한 케일럽을 좋아한다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이나 감옥조차도 자신들과 케일럽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만약 형을 받더라도 출소 후 클로비스를 떠나 이 관계가 허용되는 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 이러한 형태의 감정적 관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각 주마다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니카는 심지어 그를 선택해야 한다면 다른 자녀들과의 만남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케일럽과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케일럽 또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어머니에게 감정적인 연결을 느낀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일럽은 마음속으로 모니카를 어머니가 아닌 하나의 여성을 대하듯은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감정이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라고 여겼습니다. 클로비스의 공원 벤치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던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케일럽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자 모니카를 위해 벤치 위에 장미꽃 한 송이를 남겼습니다. 모니카는 이후 클로비스의 공원 벤치에서 장미꽃을 주워 가슴에 안으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케일럽은 모니카가 지금껏 누구에게도 장미꽃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며 자신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니카는 친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약 자신이 처음부터 케일럽을 키웠다면 이러한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부터 가까이 지냈던 모든 순간들까지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며 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적 문제 외에도 친구들, 이웃, 가족 구성원, 지역사회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 모자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격분한 부모들은 모니카가 아들을 부추겼다며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클로비스 주민 대부분은 이 중년 여성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편 케일럽도 텍사스 지역사회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부정적인 댓글들을 모두 읽었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불쾌하고 부도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아쉬워하는 것은 양아버지가 여론의 압력 때문에 가족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자문했다고 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강한 감정 앞에서 케일럽은 판사가 연락을 끊는 조건으로 형을 면제해주더라도 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는 어머니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을 자신들의 관계에 걸맞은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니카와 케일럽은 전 남편과 두 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니카의 전 남편 데이턴 차베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두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커플은 근친 관계를 지지하고 돕는 웹사이트 운영자 크리스티나 샤이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도 미네소타에서 이복 오빠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모니카와 케일럽의 관계도 지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멕시코 제9사법구의 검사 안드레아 리브는 이러한 왜곡된 관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는 명백한 불법이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이나 $5,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검사는 케일럽은 나이가 어려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모니카는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결말을 보기 전에 이보다 더욱 파격적인 유사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도 한 모자 간에 특별한 감정이 싹튼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32세 벤 포드와 51세 킴 웨스트입니다. 킴은 영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으며 아들 벤을 낳았지만 여러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벤은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 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벤은 결혼 2년 차였으며 아내의 이름은 빅토리아였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친어머니를 만난다는 소식을 들은 빅토리아는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의 만남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2013년 벤은 어머니 킴을 미국으로 초대해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킴은 좋은 생각이라며 바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야 할 이 재회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순간 킴은 벤에게 강한 감정적 끌림을 느꼈으며 묘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고 이는 단순한 시어머니 며느리 간의 갈등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녀는 빅토리아를 감정적으로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며느리를 멀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한편 빅토리아는 킴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킴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킴은 빅토리아가 벤에게 접촉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를 느꼈고 그녀와 경쟁하고 싶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벤도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샴페인을 마신 후 예상치 못한 감정 표현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감정은 더욱 커져 일반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빅토리아는 남편 벤과 킴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모자가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했고 남편은 점점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상황을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느꼈고 벤은 빅토리아에게 사실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과하며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고 현재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벤은 충격적인 고백도 했는데 아내와 친밀한 순간에도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떠올려야만 자연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빅토리아는 남편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처음에는 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분노하며 두 사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을 견딜 수 없었던 빅토리아는 이혼을 결심하고 즉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16년 이 모자는 자신들의 관계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유대감을 오랫동안 숨겨야 했던 이유가 미시간주에서 해당 관계가 불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법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평생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계가 유전적 감정 끌림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론에 대해 킴은 자신들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주장하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인생에서 단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고 믿으며 두 사람 모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벤 역시 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이며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매우 소중하고 특별하며 함께 지내는 데 있어 정신적 교감 또한 크다고 여겼습니다. 놀라운 점은 킴이 아들과 함께 또 한 명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킴과 벤의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들이 실제로 아이를 가지게 될지 혹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다시 모니카 마레스와 케일럽 피터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법원은 두 사람에게 $5,000의 벌금과 3년의 보호관찰, 6개월의 감독, 그리고 1년 반 동안 서로 접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그 전에 이들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지만 검사 안드레아 리브는 이 사건에 대해 심리적 치료 접근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모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 이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